안녕하세요, 정독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비만 대사 수술을 넘어가는 그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예를 들면은 이번 1월부터 비만 대사 수술이 급여화가 됐잖아요. 근데 모두에게 다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비만 대사 수술을 제가 지금 8월인데 사실은 준비는 1월부터 했거든요. 그렇다고 1월부터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1월부터 8월까지 계속 외래 진료를 받고 그리고 검진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수술을 넘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일단 수술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어야겠죠. 예전에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비만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개인의 영역이다 보니까 수술이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됐어요. 그래서 보통 70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는 들여야 그 수술을 진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월 1일부터는 그게 급여화가 되다 보니까 자기 부담금을 했을 때 150만원에서 200만원, 많게는 뭐 300만원까지도 들 수 있겠지만 그 정도만 있으면 비만 대사 수술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거는 기준이 있는데 제가 이거는 사실 뭐 의학적인 지식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법령에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읽어드리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가장 기준이 되는 거는 체질량 지수예요. 그래서 BMI라고 아시죠? 그 BMI가 사실 가장 중요합니다. 제일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질량 지수가 35 이상인 환자, 고도 비만의 환자인 경우에는 비만 대사 수술의 급여화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체질량 지수가 30에서 35인 거예요. 바로 35 이상이 아니라 35는 안 되지만 30에서 35 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만 관련한 질환을 같이 동반하고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은 고혈압이나 당뇨라든지 고지혈증이라든지 이런 걸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뭐 이외에도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서 수술 여부를 고민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의사 선생님과 반드시 상담하시고 나서 내가 이것에 적용이 되는 환자인지를 정확히 아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제가 수술을 받기까지의 과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말씀을 드렸을 텐데 제가 이거에 대한 정보를 찾는 게 절대 쉽지가 않았어요. 굉장히 검색을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한정적이에요. 왜냐면 아직 비만 대사 수술을 굉장히 많이 흔히 받는 수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스스로 1월부터 뭐 당뇨 카페나 그런 곳에 검색을 하면서 좀 알아봤는데요. 제가 보니까 대부분 비만 대사 수술을 하고 계시는 의사 선생님들은 개인 블로그나 카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입을 해야지만 그 선생님에 대한 정보나 또 뭐 거기서 수술을 받은 사람들의 후기라든지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아무래도 한정적이죠. 그 선생님한테 받은 환자분들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되도록 많은 곳에 가입을 해서 이것저것 이렇게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저는 일단은 당뇨 카페에서 지금 수술을 받을 선생님 성함을 발견했어요. 정말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의 어떤 논문이나 아니면 뭐 학술지라든지 아니면 그분이 하셨던 학회 이런 뭐 그런 것들을 찾아본 결과 이분이 비만 대사 수술에서 영향력이 있는 분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계신 병원을 찾아갑니다. 그게 1월이에요. 자, 그렇게 1월에 내원을 해서 진료를 처음 받게 됩니다. 물론 그냥 받은 건 아니고요. 예약을 하고 그리고 내원을 했겠죠. 자, 지금부터는 제가 내원을 하고 나서의 과정을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병원마다 선생님마다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이 없습니다. 저의 경험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첫 내원을 하게 되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키나 몸무게, 혈압이나 이런 기본적인 건강 검진을 합니다. 그리고 몇 장의 종이를 줘요. 그 안에 내가 여태까지 했던 다이어트의 과거력을 쭉 적는 란이 있어요. 심지어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적는 칸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저에 대한 건 다 적어가요. 그리고 진료를 봅니다. 선생님을 딱 만났을 때 기본적으로 하는 거는 수술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수술이 있고 이런 수술이 있다. 그리고 결정을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수술에 대한 어떤 일정 조율도 같이 진행을 합니다. 그렇게 매달 적게는 2번 아니면 1번 정도로 계속 외래를 하면서 선생님을 만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때마다 수술 방법에 대해서 계속 의논을 했어요. 왜냐면 같이 얘기할 때는 생각나지 않았던 질문들이 집에 가면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걸 다 적어보고 또 미리 찾아보고 그거에 대한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선생님을 다시 뵀을 때 물어보고 또 답을 얻어갔습니다. 그렇게 수술 날짜가 될 때까지 계속 그 수술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지방간이 있어서 그런지 간 수치가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래서 간 약을 같이 처방을 받아서 복용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수술 전에 조금이라도 체중 감량을 해야지만 수술 후에 그 경과가 좋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가정의학과와 협진해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물론 진료 받은 내용은 비만에 관련된 거고요. 뭐 식욕 억제제라든지 아니면 그 외에 뭐 주사를 놓는 방식으로 지방을 분해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몇 개월 동안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수술 날짜가 구체적으로 정해지고 또 방법에 대한 논의가 끝날 무렵에는 본격적으로 수술 전 검진에 들어가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검진은 위내시경, 혈액검사, 소변검사, 엑스레이 검사, 심전도 검사, 그리고 조영제를 맞은 상태에서 CT도 찍고요. 그리고 폐기능 검사도 진행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소화기 내과 선생님과 진료도 받았습니다.
물론 코골이가 심한 분들은 무슨 수면 다원 검사 같은 것도 진행을 한다고 했어요. 근데 저는 안 했습니다. 위내시경은 뭔지 아실 거고, 혈액 검사도 뭐 기본적인 혈액 검사입니다. 소변 검사도 마찬가지고요. 엑스레이 검사 같은 경우에는 뭐 속옷을 탈의한 후에 찍는 거니까 미리 이렇게 와이어가 없는 속옷을 입고 가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리고 심전도 검사는 옷을 그냥 이렇게 올리고 여기다가 뭐 여러 가지를 붙여서 심전도 검사하는 거예요. 걸리는 시간은 5분도 안 걸렸습니다. 뭐 통증도 당연히 없고요. 폐기능 검사는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음주운전 측정하는 것처럼 이렇게 호기 검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라고 하면 불고, 뭐 마시라고 하면 마시고, 그것도 5분 이내에 다 검사가 끝나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조영제인데요. 이 CT를 찍는 게 그냥 조영제 없이 한번 찍고, 그 다음에 조영제를 넣은 상태에서 또 한번 찍어요. 해보신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조영제가 없는 상태에서 찍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냥 들어가서 찰칵찰칵찰칵 하고 그냥 넘어가요. 문제는 조영제를 넣었을 때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조영제를 넣었을 때 밑이 빠지는 느낌이 들고 온 몸이 타들어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어쨌든 기분 좋은 느낌은 아니지만 참을만은 했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검진을 하루 안에 다 마쳤어요. 정말 힘듭니다. 이 검진은 최소 6시간을 금식을 해야 돼요. 근데 저는 오후에 1시쯤에 예약을 해서 다 끝마치고 나니까 3시인가 4시 정도 됐거든요. 굉장히 체력적으로 많이 힘듭니다. 배도 고파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최대한 오전에 예약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